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해야 될 첫 번째 얘기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간단하게 한번 복습 좀 해보고 가죠. 등비수열이 뭐가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지? 응?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아니, 그냥 공비를 가지고 있는 수열. 쉽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그 공비가 뭔데? 일정한 비율. 일정한 비율. 항들 사이의 일정한 비율. 공통된 비율. 그러니까 결국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앞에 있는 항에 숫자를 곱해서 뒤에 있는 항에 만들어지는 규칙이 끝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 모든 항에 다 적용이 되는 게 등비수열이다.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그 등비수열에 대한 합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써보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SN이다라고 쓰는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SN? 1부터 1까지.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잖아. 몇 항부터? 첫 번째 항,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으로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럼 얘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등등등 해서 A의 n-1번째 더하기 A의 n번째까지 이렇게 더한 거다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지? 확인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A라는 수열이, A라고 이름 붙인 수열이 지금부터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첫 항이 뭐가 돼? 그냥 A. 두 번째 항은?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AR.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얘는 AR의 n-2제곱 더하기 AR의 n-1제곱 이렇게 다 더해버리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다 더할 거야. 가우스 계산법, 등차수열 때처럼 제일 끝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 거 두 개 더한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올까? 아니요. 지금은 시계만 완전히 달라지지. 가우스 계산법을 쓸 수가 없어. 그럼 요거를 직접 내가 더하는 거 말고 좀 어떻게 계산식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상황에서 특별하게 뭔가 식을 변형하는 방법이 보이지는 않지. 그렇지 않아? 나만 그래? 난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여기 보이는 이 SN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딱 써놓잖아. 등식이 돼버리지. 등호가 붙은 등식이 돼버리잖아. 여기 등호가 이렇게 딱 붙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SN에다가 공비 R을 곱해볼래. 그러면 RSN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지금부터 써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모든 항에다 다 R을 곱하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A에다 R 곱하면 뭐가 돼? AR. 그래, 여기다 써보자. 이렇게 밀어서 쓴 거야. 그 다음에 AR에다 R 곱하면 AR. 그럼 이쪽에 밀려서 AR의 제곱 이렇게 해서 써버리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은 똑같은 애가 계속 나오겠지? 얘가 밀려서 누가 돼버려? AR의 n-1제곱이 돼버리겠지. 맞아? 그리고 얘가 다시 밀려서 곱해지면 AR의 n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 네. 얘네 두 개 같고 전부 다 같은 거 여기까지 다 같은 게 되는 거잖아. 그제? 그러니까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빼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1-R에 SN을 곱하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A는 뺄 게 없으니까 그냥 오고 다 빼서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AR의 n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네요.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여기서 SN을 뭐라고 쓰면 돼? 1-R 분의 A라는 공통인수 보이지? 네. 묶어버릴 거야. 그러면 1-R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된 티인가? 확인돼요? 네,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이거를 SN이 뭔가가 나오면 R 곱해서 만들어서 뺀다? 힘들겠지? 귀찮을 거라.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이 등비수열의 합 공식 얘는 그냥 외워버려. 알겠죠?
외우는 거야. 자, 근데 이 모양으로 외우진 마. 지금부터 이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써줄 거야. 자, SN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는데 이 SN을 형태를 조금 변형해서 써볼 거야. 어떻게 변형할 거냐? 일단은 기본적인 모양부터 우리가 찾은 거 1-r분의 a에다가 1-r의 n제곱. 일단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맞니? 근데 마이너스 부를 여기서 가로 묶여서 꺼내고 마이너스 부를 또 가로 묶여서 꺼내도 되지. 그렇게 되고 그러면 식의 모양이 r-1분의 a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기억을 할 거란 얘기야. 그럼 어떤 때 도대체 공식들을 쓰게 될 거냐? 자, r이 만약에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분모 뭐 돼? 음수되지. 맞지? 그럼 부호 때문에 또 신경 쓰기 짜증나겠지. 그래서 분모가 3일 때는 이런 데도 대입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r이 1보다 클 때는 밑에 공식을 따라가는 얘기지. 순서 바꿔서. 그 다음에 r이 1보다 작을 때는 위의 공식을 따라가는 얘기야. 확인돼요? 즉 음수 만들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이야. 확인되지? 선생님 그러면 r이 1일 때는요? 안 돼요. r이 1일 때는 이 공식 자체가 성립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겠지. 분모가 0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r이 1이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r이 1은 공비가 1이라는 얘기지. 숫자에다 계속 1을 곱해서 뒤항을 만들 거지. 첫 항이 3이야. 두 번째는 누구야 그러면? 3. 세 번째 3. 계속 3이지. 다시 말하면 수열의 합을 찾으라. n항까지의 합을. 그럼 3이 몇 번 나오는 거야? n번 더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3n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공비가 1일 때는 n 곱하기 a1이라고 해서 추가 공식이 하나가 더 등장해. 확인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요 모양으로 기억을 해. 이걸로 외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디다 적어놓으면 되냐면 책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책에는 공식이 하나만 나오나? 여기 나와 있네. 유형 19번에 보면은 지금 공식이 1번, 2번으로 해서 r이 1일 때랑 1이 아닐 때로 구분해서 나와 있지? 저거는 아싸리 그냥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버려. 확인되니? 그래서 밑에다 그냥 따로 적어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따로 적어놔 버려. 다 적었죠? 다 적었냐? 어디다 적었냐? 여기. 왜? 난 유형 19번에다 적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오. 19번에다 적으라고. 아, 그래, 씨. 아, 그래. 금요일날 그렇게 담 붙어가지고 막 난리치고 나서 좀 나아지니까 그다음부터 허리가 다시 아파. 그리고 급격하게 움직이면 허리가 시큰시큰해, 지금. 조만간 한번 쓰러질 것 같아. 이번 방학 스케줄은 다 끝내고 쓰러져야지. 맞아. 방학 스케줄은 다 끝내고 쓰러져야지. 중간에 내가 쓰러져서 수업을 못하면 보충도 못하잖아,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다 어떻게든 끝내야 돼. 따로 다 적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합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문제 한번 도전해 볼 거야.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냥 A1이 10이고 R이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이 있어. 확인되죠? 그랬을 때 이 등비수열에 S13을 찾을 거야. 그럼 1항부터 13번째 항까지 합을 찾으라는 얘기지? 맞니? 자, 계산하자. 그러면은 바로 머릿속에 공식을 떠올리시고 공비 R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야. R이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우리 1, 2, 3번 누구 따라가야 돼? 1번 공식 따라가는 거야. 1번 공식에 숫자만 대입하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써요? 1 마이너스 3분의 첫 항이 12니까 12를 쓰고 괄호하고 1 마이너스 3의 13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자, 계산하자. 분모 4지. 약분해서 3 쓰고 괄호한 다음에 1 하고 마이너스 3의 13제곱은 그냥 3의 13제곱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건 똑같지. 그러니까 플러스 3의 13제곱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정리. 3의 14제곱 되고 플러스 3 되지? 여기까지만 쓰면 돼. 3의 14제곱 계산하는 얘기 안 하니까. 뭔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됐지? 자, 하나 더. 그러면 이번에는 A1이 1이야. 공비 R이 3분의 1이야. 확인돼요? 이러한 등비수열의 합을 찾을 건데 어디까지 찾을 거냐? S10까지 찾을 거야, 이번에.
확인돼요? 어떻게 쓰면 돼 그러면? 또 등비수열인 거 알았으니까 공비가 1보다 큰지 작은지만 확인하면 되지. 작지? 그럼 1번 공식 따라가면 되겠지? 똑같이. 그러면 S10은 1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첫 항이 1이니까 생략해도 되겠지? 그리고 바로 그냥 1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제곱. 10제곱. 확인돼요? 정리해야 돼. 분모가 3분의 2되지. 분자는 3분의 3의 10제곱 분의 3의 10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약분. 여기 3의 9제곱 되지? 그러면 뭐가 돼요? 2 곱하기 3의 9제곱 분의 3 곱하기 3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 확인돼요? 네, 이렇게 그냥 산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안 외우면 여기 등비수열의 합자체는 아예 문제를 그냥 못 푼다고 생각을 해. 사실 유도해서 풀어도 되기는 해, 이렇게. 근데 이걸 유도해서 푸느니 그냥 못 푼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공식을 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하나 찾아볼 거거든? 잘 봐. 이번엔 A1을 1이라고 하고 공비 R을 4라고 해볼까? 이번엔 4야. 그리고 SN이 얼마인지를 찾을 건데 여기 2로 하자. 확인돼요? 이번엔 그냥 SN을 찾으라고 시킬 거야. 그럼 자, 일단 등비수열인 거 확인되죠? 공비가 1보다 커 작아? 그럼 몇 번 공식 따라가? 3번. 그러면 식으로 써보자. SN은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1 분의 불러 2 괄호하고 4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면 3분의 2에다가 괄호하고 4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한 번 더 정리하면 3분의 2에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써도 되지? 이렇게까지 확인됩니까?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봐. SN이라는 녀석을 결국 우리가 식으로 써놓으면 여기 앞에 상수 하나 나타나지. A로 치워. 여기 있는 4는 공비지. R. N제곱. 다시 뒤쪽에 무언가 또 상수 하나 나오는 거지? 그냥 B. 둘이 같을지 다를지 모르는 거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SN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확인되니? 말죠? 네. 확인되니? 다시 말하면 이러한 꼴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보게 되는 등비수열의 합 SN을 식으로 싹 다 정리를 하면 SN이라는 녀석이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라는 꼴이 된다는 거지. 이때 A는 0이 아니고 A와 B는 상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 물론 R까지는 상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 확인돼요? 안 돼요? 여기서 조금 또 추가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R이 1이 아니고 A와 B와 R은 상수.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미지수로 취급할 수 있는 건 n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n의 위치가 지금 어디야?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지? 다시 말하면 등비수열의 합은 지수식의 형태를 가진다는 얘기야. 지수식의 꼴로 나온다. 자,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등차수열의 합은 어떤 식의 꼴이었어? 2차식이었지? 네. 등차수열의 합은 2차식의 형태를 가졌었잖아. 그리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무조건 1차식의 형태를 가졌었고. 근데 등비수열은 지수식의 형태를 가질 거고 등비수열의 합 역시 지수식의 형태를 가질 거라는 얘기야. 확인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열의 합의 모양을 딱 봤을 때 2차식의 모양으로 나왔다. 아, 이거 일반항 찾으면 등차수열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을 딱 봤더니 지수식의 꼴이 나왔다. 아, 그럼 이거 계산 다 하면 등비수열 일반항 가지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추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런 추리만 돼도 수열 문제는 문제 풀기가 너무 쉬워져. 되게 편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식의 모양을 보고 아 얘가 대충 어떤 수열이겠구나라고 대충이나마 짐작해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일부러 무슨 형태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우린 지금 여기 보니 이 식에서 일반항을 찾아볼 거야. 일반항을 찾아볼 거야. 자, 그러면 수열의 합이 지금처럼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을 찾는 방법은 n번째 항까지의 합이 뭔지를 찾고 n-1번째 항까지의 합이 뭔지를 찾아서 빼버리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 일반항 an이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 등차 수열의 합에서 확인했었죠. 똑같이 적용하면 돼. 자, 지금부터 쓸 거야. sn이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 그럼 s의 n-1번째 항까지의 합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플러스 b가 돼버리겠지? 이 두 개를 지금부터 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네. 자, 여기 보니 얘는 a에다가 곱하기 r의 n-1제곱 곱하기 r이다라고 써도 되지? 그럼 결국 주어진 식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져? a에다가 곱하기 r-1을 하고 곱하기 r의 n-1제곱의 꼴을 가져버리겠지? 이해돼요? 이게 일반항 an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 되지? 그러면 이제 봐. 우리가 등비수열이라는 녀석의 일반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의 r-1제곱 한 거지. 여기에 공비가 나오는 거네. 그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첫 항이 되는 거지.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A1이라는 녀석이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상수 A에다가 R-1을 곱한 게 되겠지. 그리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안 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공식으로 유도하는 게 가능해져.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이야. 어떻게 쓰게 될 거냐면 SN이라는 녀석이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라는 꼴로 등장을 했다. 그러면 일반항의 모양은 외워버려라. 앞에 있는 상수 A에다가 곱하기 공비 R에서 1을 뺀 거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되더라. 확인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요거 하나 붙여줄게. 1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룰지 2항부터 이룰지 또 우리 확인해 줘야 되는 거잖아. 등차 수열 때처럼. 그때 확인하는 방법은 A랑 B 값 있지? 두 개 더한 게 0이잖아. 그러면 1항부터야.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 얘는 2항부터다 라고 우리는 공식으로 만들어서 외워버리시면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봐. 1항부터 되려면 S1이랑 내가 찾은 일반항에서 A1 값이 똑같아야 되지. 그래야지 1항부터 이 수열의 규칙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S1을 찾을 거야. 모델이. 얘네들 1 대입하는 거잖아. 그러면 A 곱하기 R 플러스 B가 되지. 맞니? A1 찾을 거야. 모델이. 얘네들 1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A 곱하기 R-1이 돼버리게 되지. 얘네 둘이 같아야지만 1항부터라는 얘기잖아. 쭉 전개하잖아. AR하고 지워지지? 맞아? 그럼 이쪽 좌변에는 B가 남지? 우변은 뭐 남아? 이렇게 둘이 같아야지만 1항부터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네.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게 0이 되면 1항부터고 0이 안 되면 2항부터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네. 확인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 아예 빠르게 풀어버릴 수 있는 공식 자체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다.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어디다 적어 놓으시면 되느냐? 뒤로 한 장 넘기면 146쪽에 나오거든요. 유형 22번 보이죠?
거기 옆에다 적어도 되고요. 공간이 부족하면은 146쪽 맨 위에 부분 보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된 공식들 따로 적어 두세요. 그래서 요거도 외워라. 그러면 문제 편하게 풀린다. 다 됐나요? 이렇게 정도 오래 걸리냐? 보통은 원래 이렇게 공식으로 안 찾아. 이거 똑같이 빼서 직접 계산하게 시키거든. 근데 일부러 내가 지금 저거 계산 안 시키려고 이거 공식 외우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사실 등차수일 때는 공식을 몰라도 빼는 거 계산하는 거는 다항식이라서 니네가 익숙해서 할 수 있어. 근데 지수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걸 빼라고 시켰을 때 숫자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 이거 분해를 못 해. 이렇게 빨간색으로 못 만들더라고. 매년 보면. 그래서 되게 여기가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일부러 공식 만들어서 외우라고 시키는 거야. 이거 연습하는 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있지. 그때 공부 더 하면서 그거 더 문제 많이 풀어보잖아? 그럼 그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돼. 그러니까 나이만 좀 더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공식 외워놓고 지금은 문제 풀어버려. 그래도 되니까.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또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이제 요거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 146쪽에 마찬가지로 우리 문제 볼 건데 74번 문제 그냥 한번 볼 거야. 자, 74번 문제 보세요. 지금 보면 SN이 3의 n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지? 이 상태에서 A1 더하기 A2 분의 A6 더하기 A7 이거 계산하라고 지금 시키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는 수열의 합이 나와 있으니까 합에서부터 뭘 해야 돼? 일반항을 찾아서 문제 풀어야 되지. 맞죠? 그러면 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식의 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식의 꼴이랑 맞춰본다면 여기 앞에 곱해지는 숫자 1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1이 A, 여기 있는 3이 공비 R, 마이너스 1이 B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일반항을 만드는 거야. 일반항을. 확인돼요? 그럼 일반항 만들면 어떻게 되지? 공식 적어놓은 걸 보라고. A가 1이잖아. 1 곱하기 공비 3이니까 3-1 곱하기 공비 3에 n-1제곱 그리고 A랑 B를 더한 게 0이니까 얘는 1항 붙어. 이렇게 공식에다 바로 적용하는 거야. 그럼 일반항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져? 계산 싹 하면 2 곱하기 3의 n-1제곱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뭐 하면 돼? 찾으면 되잖아. 그쵸? 네. 맞죠? 이게 문제 푸는 방법 첫 번째.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서 요구하는 방법이야.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방법이고. 근데 이 일반항 찾는 게 너무 귀찮으면 이번 문제 한정으로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해.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우리가 어차피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치? A1 더하기 A2 이거는 S2야. 맞니 아니니? 그 다음에 A6 더하기 A7은 S7 1항부터 7항까지 합해서 S5 빼면 돼.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6번째, 7번째는 없잖아.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도 돼. 그럼 일반항 안 찾고 수열의 합에서 바로 가도 되지. 맞지? 이런 방법도 있어. 확인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 난 이렇게도 많이 풀어. 어떻게 가느냐? 이거 분해하는 거야. A1은 그냥 A. A2는 AR. 그럼 A6는 AR의 5제곱 더하기 A7은 AR의 6제곱이지. 분모랑 비슷한 모양이 되게 묶어내. 아래 5제곱으로 묶으면 되지? 그러면 분자가 아래 5제곱이고 A 플러스 AR 곱한 거잖아. 분모는 A 플러스 AR이잖아. 없애. 그럼 결국 못 찾으라는 얘기야. 아래 5제곱. 그러면 여기 딱 보면 R이 그냥 바로 3인 거 나왔지. 맞아? 식의 모양만 알면 되잖아. R이 바로 3이잖아. 그럼 바로 그냥 3의 5제곱.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봐. 벌써 한 문제 푸는데 세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
방법 진짜 많다니까. 수열 문제를 풀어내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계산하는 식들을 여러분들이 써보고 복잡하다 싶으면 계속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야. 어쨌든 74번 문제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네.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수열의 합에서부터 일반항을 찾는 게 1번 방법. 확인되죠? 그 다음에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특수한 항들을 찾아내는 거. 항들의 합만 일정 부분합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항을 분해해서 그냥 대수로 문제 풀어버리는 거. 계산으로 문제 쫙 풀어버리는 거. 확인됩니까? 편한 방법들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등차수열의 합을 만드는 공식 얘기해줬고요. 외우라고 얘기했죠. 그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끌어낼 수 있는 공식들 또다시 적용시켜서 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공식들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활용이야. 이제 우리는 이걸 해야 돼. 결국에 활용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 뭐라는 얘기냐면 문장 읽고 식 만들어서 문제 풀으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활용 공식들, 등차수열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활용이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문장제 문제로 문장이 길게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푸냐면 항을 직접 나열해서 규칙이라는 것 자체를 찾으세요. 나열되는 규칙만 찾으면 돼. 그럼 그 규칙을 찾으면 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일반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일반항을 만들고 나면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합을 찾는 거 가능하지? 특수한 항들 찾는 거 가능하지? 전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규칙을 찾아서 결국 뭘 만들라는 얘기냐면 일반항을 만들어내라. 즉 일반항을 찾아라. 이거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들이 일반항만 찾아내면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바로 문제 보면서 따라갈 거야. 자, 어디 볼 거냐면 70번 문제 보세요. 70번. 자, 70번 지금부터 하나씩 나열해 볼 거야. 자, 문제 쭉 읽어봐. 봤더니 정사각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시행에서 정삼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제거해.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 남아있는 세 개의 정삼각형에서 각각의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또 제거해. 계속해서 정삼각형 만들고 제거하고 정삼각형 만들고 제거하고 정삼각형 만들고 제거하란 얘기야. 맞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그림으로 보자. 자, 처음 있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이 하나가 있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니? 1짜리 정삼각형이 있었어. 근데 시행을 한 번 했대. 시행을 한 번 했다는 얘기는 그냥 A1이라고 이름 붙이면 돼. 처음 한 번 딱 한 거니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정삼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잘라냈단 얘기야.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런 게 몇 개가 만들어져? 3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지금처럼 하나의 도형의 넓이만 보는 게 아니라 개수도 같이 변하지. 맞죠? 이럴 때는 이제 다음번 도형 하나 정도를 더 그려서 보고 거기 안에서 이제 규칙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2 한 번의 시행을 더 해보자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한 번의 시행을 더 해버리게 되면 정삼각형이 똑같이 있고 원래 있던 거에서 2분의 1씩으로 잘려 나왔었지? 근데 여기 이제 있는 요 하나의 도형에서 얘가 또 잘린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쪽도 또 잘리고 이쪽도 이렇게 또 잘리고. 맞아요? 즉 한 변의 길이가 얼마로 바뀐 거야? 4분의 1이 돼버렸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런 도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쭉 가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처음부터 보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지? 1이었지. 그 다음에 개수는 몇 개지? 한 개였지. 자, 두 번째 여기 A1으로 딱 넘어왔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됐어? 2분의 1. 개수는 3개. 맞아?
자, 여기 A2가 됐어.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1. 개수는 9개. 규칙 발견되지 않냐? 맞죠? 그럼 이대로 쭉 따라가서 A의 n번째 도형이 됐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의 n. 이거는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2분의 1의 몇 제곱? n제곱. 그렇지. 이게 한 변의 길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개수는 3의 1제곱, 3의 제곱이니까 3의 n제곱.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지? 확인돼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자고. 이렇게 규칙을 찾아냈는데 문제에서는 도형의 넓이를 보라 그랬지? 네. 아, 그러면 변의 길이랑 개수만 보는 게 아니라 넓이 자체를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넓이를 만들면 정삼각형의 넓이잖아. 넓이. 어떻게 하면 돼? 4분의 루트 3에다가 곱하기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고 곱하기 개수를 계산하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다 적용시켜도 되겠지? 넓이는 어떻게 만들어져? 그러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에2n제곱을 하겠지? n제곱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n제곱을 제곱해야 되니까 그 다음 곱하기 개수는 3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넓이가 된다는 얘기네. 확인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요 식을 이제 우리는 정리만 하면 돼. 자, 정리해서 이쁘게 한번 써보자고. 어떻게 쓰게 될 거냐면 결국에 넓이는 AN이 바로 넓이가 되는 거잖아. 넓이는 일단 4분의 루트 3은 따로 손댈 게 없어. 그지? 근데 여기 2분의 1의 2n제곱이면 결국에는 4분의 1의 n제곱이랑 똑같은 거지. 4분의 1의 n제곱이랑 3의 n제곱을 곱했어. n이라는 지수가 똑같지. 밑끼리 먼저 합쳐버려도 되지. 그럼 결국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4분의 3의 n제곱이 돼버리게 되는 거지. 확인됐나요? 이걸 등비설의 일반항의 형태로 바꿔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곱하기 4분의 3을 하고 곱하기 4분의 3의 n-1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되지? 그러면 결국은 16분의 3루트 3 여기다가 곱하기 4분의 3의 n-1제곱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첫 항이 얼마야? 16분의 3루트 3이 될 거고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네. 이건 지금 문제에서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규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다. 이해됐냐? 그럼 문제에서는 뭐 하래? 10번째 만들어지게 되는 도형의 넓이를 찾으라고 그랬지?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시행을 A1이라고 불렀고 두 번째 시행을 A2라고 불렀잖아. 10번째 시행이면 n값이 10이 된다는 얘기지? 자, A10 찾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대입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니? 그치? 그럼 바로 대입. 4분의 루트 3에다가 곱하기 4의 10제곱 분의 3의 10제곱 되겠지? 계산하면요. 4의 분의 3의 10제곱에 루트 3을 곱한 거.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거 문제에서 찾는 거야. 어딨어? 2번. 그래, 2번에 보이잖아.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규칙 찾기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안 되니? 어렵지? 이거 뭐 직접 찾으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 그래서 오늘 요거 70번 문제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본인 손으로 다시 한번 풀어봐. 알겠지? 자, 그럼 뒤로 넘겨서 73번도 보자고. 73번 문제 읽어봐. 또 활용이야. 규칙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3인 선분 A1B를 지름으로 하는 원 C1이 있어. A1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A2라고 하고 선분 A2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C2. 계속해서 1대2로 내분해서 지름의 길이를 점점 줄여가는 게 되겠네. 맞죠? 그랬을 때 원의 둘레를 LN이라고 얘기를 했네. 그죠? 그럼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원이 C1이라는 원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원이 C2라는 원이 있을 거고 세 번째 원이 C3라는 원이 있겠지. 그리고 기타 등등 계속 만들어질 거란 얘기잖아. 각각의 원에 대한 정보들을 찾는 거야. 확인됐어요? 자, 그럼 처음에 C1이라는 원은 뭐야? 선분 A1B를 지름으로 한다 그랬지. 그럼 일단 우리는 지름의 길이부터 하나씩 나열해 보자고. 지름의 길이가 일단 선분 A1B잖아.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왔니? 봐봐. 나왔지?
얼마로 나왔어? 그렇지, 3. 확인됐습니까? 네. 확인돼요? 자, 그 다음에 C2는 지름을 찾았더니 선분 A2의 B래.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A2라는 점이 내분점이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될 거냐면 여기 이렇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인 거야. 아, A2란다. B야. 이 길이가 3인 거잖아.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선분 A1B를 1대2로 내분한다 그랬지? 네. 그럼 1대2로 내분하는 여기 있는 점이 A2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A2라는 점의 좌표 우리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어떻게 하면 돼? 1대1. 여기가 1대2니까 여기는 여기 길이를 그냥 찾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앞에 있었던 3에다가 곱하기 3분의 2를 해서 적게 되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직접 찾아버리는 거야. 그럼 다시 C3는 선분 A3에다가 B를 곱하게 되는 거. A3B잖아. 맞지?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니? 앞에 있었던 지름에다가 다시 1대2로 내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3 곱하기 3분의 2를 했던 앞에 있는 선분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까지 돼요? 그러면 지름의 길이만 우리가 지금 딱 찾아놨는데 지름의 길이만 딱 보니까 처음이 3이고 3분의 2가 계속해서 곱해지고 있지? 지름의 길이 자체가 등비설을 이루고 있네.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럼 이대로 따라가서 CN이라는 원에 대한 지름을 찾으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처음이 3이고 3분의 2가 몇 번 곱해지는 거야? N-1번. 그래, 이렇게 그냥 찾고 끝나는 거잖아. 확인돼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름을 알았으니 둘레 L이라는 둘레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어. 우리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해? 2파이R. 2파이. 지름 곱하기 파이. 그러면 첫 번째 원의 둘레는 3파이. 그 다음은 그냥 변의 길이에다가 파이만 곱하면 되지. 그러면 n번째는 3 곱하기 3분의 2에 n-1제곱이라는 지름에다가 파이 곱한 게 둘레가 되겠네요.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L1 더하기 L2 더하기 등등등 해서 L10까지 더한 거래. 다시 말하면 S10 찾아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맞아요? 계산하자. S10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지? 첫 항이 뭐야? 3에 파이 곱한 거지? 공비가 3분의 2지? 그럼 바로 등비술의 합공식 이용해서 1-3분의 2분의 첫 항 3파이 바로 하고 1-3분의 2의 몇 제곱? 10개니까 10제곱 이렇게. 확인돼요? 그러면 요거 분모 계산하면 3분의 1 나오지? 그러면 계산 결과 9파이에다가 걸어하고 1-3분의 2의 10제곱. 그러면 i 전개까지 9파이 마이너스 9파이 곱하기 3분의 2의 10제곱. 이렇게 돼버리겠죠? 네,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정답이 없네? 그럼 문제 답을 쓸 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우리가 처음 썼던 것처럼 9파이에 해놓고 가로하고 1-3분의 2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하나씩 찾으면서 규칙 만드는 거다. 알겠니? 네. 제발 부탁이니 이렇게 다 나열하면서 하나씩 규칙들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계속해서 해봐야 된다. 그래서 등비설의 합에 대한 활용은 전부 다 무조건 규칙 찾기 하는 거야. 귀찮아하지 마. 그리고 딱 보고 무작정 모르겠어요 하지 마. 어떻게든 규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 그림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쳐다보면서 노력하잖아? 당장은 못 풀어도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 되면 문제 되게 쉽게 풀려. 어떤 경지까지 가냐면 선생님 봤었던 친구 중에 지금 이제 올해 막 취업했대. 제자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 근데 문과생이었어. 문과인 여자였는데 진짜 이런 말 하면 참 그렇지만 되게 수학을 못했어. 수학을 되게 못했어. 특히 이 합공식에 대한 얘기 등비 수열 파트 있지? 수열 파트가 완전 젬병이었거든.
심지어 일반항 찾는 것도 잘 못했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시켜서 계속해서 해봐 했더니 본인이 알겠어요, 할게요. 대신 안 되면 선생님 책임다. 대학 무조건 보내줘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막 했었단 말이야. 그거 알았으니까 해보라고 그랬더니 한 3개월인가 4개월을 매일같이 수학 공부를 한 거야. 수열 파트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 이제 수능 대비한다고 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3, 4개월 정도를 했어. 그랬더니 고3 딱 올라갔어.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들이 이제 막 풀잖아. 모의고사 문제 풀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은 말도 안 되게 쉬운 거야. 가면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복잡한 그림들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여줄까? 151쪽에 109번 한번 봐봐. 저런 그림이 한 2개 정도, 2개에서 3개 정도가 중첩되어 있는 그림으로 등장을 해.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보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는데 그 녀석이 한 3, 4개월 정도 문제 풀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딱 보잖아. 첫 번째 변의 길이 하나를 딱 찾아.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거 하나를 딱 찾아. 이걸 하나 딱 찾아. 그럼 여기서 요 조건 요거까지 딱 찾은 거잖아. 딱 찾고 나서 그 다음 일반항을 그냥 만들더라. 눈으로 보고. 야, 이거 너 일반항 어떻게 찾았어? 다음번에 규칙이 안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때 자기가 지금까지 풀어본 바에 따르면 무조건 되더라. 선생님 봐요. 돼요. 그래갖고 못 믿겠어 하고서 봤다? 그랬더니 진짜로 다 나와. 다 찾아져. 다 찾아져. 그러니까 이게 걔가 잘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려고 맘먹고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노력하잖아?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풀었던 문제라고 해서 넘기지 말고 다시 찾아보고 한 번 더 해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은 결국에는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수학을 그렇게 하기 싫어했던 녀석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노력해봐. 알겠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오늘의 3번째 주제. 주제 또 있어요? 오늘 3개 한다고 그랬잖아. 뭐 있죠? 나머지.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네가 그렇게 자꾸 선수를 치면 내가 할 말이 줄어들잖아. 3번째는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 할 거야. 자, 이 원리합계라는 부분이 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겁나 복잡했어. 일단 원리합계 문제를 보게 되면 2개 중에 하나였어. 단리법을 따라갈래? 복리법을 따라갈래를 일단 나눴어. 그리고 그럼 뭐냐면 단리법은 초등학생들이 계산하는 방법이야. 내가 친구한테 1,000원을 빌려주고 하루 이자가 100원이라고 해. 그러면 첫날 100원, 둘째 날도 100원, 셋째 날도 100원. 이자를 계속 똑같이 받아내는 거야. 근데 복리법은 은행이자 계산법이야. 내가 1,000원을 집어넣고 1% 이자를 붙였어. 그러면 첫날은 10원, 둘째 날은 1,010원에 대한 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야. 그게 복리법이야.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해라. 문제에서 주어져 보통. 단리법으로 계산했다, 복리법으로 계산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 달 초에 계산할래, 달 말에 계산할래. 그걸로 또 나눴어. 그러면 달 초에 계산한다는 얘기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1일날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달 말에 계산하겠다는 얘기는 달의 말일, 31일날 혹은 30일 그날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잖아. 달 말이 돼버리면 결국 달 초랑 차이가 있어? 차이가 없지. 왜냐면 30일까지 있다고 생각해봐. 30일날 밤 24시 빵빵분이 됐어. 그걸 다시 해석하면 다음 달 1일 0시 0분이 되는 거잖아. 같은 거지. 그러니까 달말이나 달초랑 계산하게 됐을 때 달말에 계산하게 되면 다음 달 초에 계산하는 걸로 문제를 바꿔서 풀었단 말이야. 달말. 이번 달 말이면 31일 24시 빵빵분에 계산하는 거랑 다음 달 1일 빵시 빵분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잖아. 같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이 되면은 다음 달 초랑 같은 얘기로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해석하는 방법들을 따지면 총 4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나갔어. 근데 거기다가 이제 돈을 빌려줄래, 빌릴래에 따라서 다시 2가지 방법이 추가되면서 총 8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8가지 유형에 대한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단리법, 복리법 사라졌어. 그냥 무조건 복리야. 무조건 복리야. 그 다음에 기수불, 기말불 사라졌어. 얘기 안 나와.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돼. 대신에 빌려줄래, 빌릴래 이거는 남았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만 보면 되는 거야. 무조건 복리로 계산을 할 거야. 복리로 계산을 하면서 빌려줄래, 빌릴래만 문제를 보고 파악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합계 문제를 접근하게 될 때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빌려줄래? 아니면 빌릴래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제부터는 우리가 되게 영악한 사람이 돼야 돼. 영악한 사람이 돼야 돼. 자비로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자, 돈을 빌려줄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자를 악착같이 받아야 되지.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받아야 되지.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돈을 빌려줬어. 빌려주는 순간부터 이자를 받을 거야. 그러면 이자를 받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받아야 되지. 무조건 이자를 많이 받아야 돼. 그럼 내가 빌려준다라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은행에 예금할 때도 마찬가지겠지. 그것도 역시 은행에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내가 60개월을 빌려줄 거야. 60개월 동안 은행에다 돈을 빌려줄 거야. 예금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자를 총 몇 번 받아? 60번. 첫 번째 달부터 시작해서 60번을 받지. 근데 60번을 받을래? 아니면 60번보다 더 받아야 되겠니? 더 받아요. 더 받을수록 좋은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61번을 받게끔 계산을 할 거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이번 달이 만기야. 그럼 이번 달 말에 돈을 찾아야 되지. 이번 달 말에 은행을 못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다음 달 1일 날 가서 받아야 되지. 즉 2020년 12월 31일 날이 만기야. 근데 31일 날 24시 빵빵분에 은행에 가야 된단 말이야. 가서 찾아와야 돼.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23년 1월 1일 0시 0분에 은행에 가서 찾아오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한 달이 추가됐지. 이자 한 번 더 받는 거야. 이렇게 악착같이 한 번을 더 받아내는 거야. 실제로 그럴 수 있나?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내가 돈을 빌릴 거야. 그러면 난 영악해져야 된다고 그랬지. 어떻게 할래? 이자를 한 번이라도 들려야 되지. 어떻게든 돈을 갚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 돈을 갚았어. 이자 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무조건 이번 달에 끝내는 거야. 돈 계산을 이번 달에 무조건 다 끝내는 거야. 다음 달 이자 낼 생각하면 돼, 안 돼? 근데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다음 달 이자 받을 생각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N년을 기한으로 잡았을 때 빌려줄 때는 무조건 N 플러스 1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나갈 거야. 한 달 더 뒤를 볼 거야. 빌릴 때는 N번째, 언제까지 빌릴 거냐를 따라서 그 연도만 따져주겠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년이라고 하면 또 달이랑 또 헷갈리니까 연 플러스 1번, N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두 가지만 딱 염두에 두면 돼.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리법으로 계산한다 그랬지? 그럼 복리법이라는 거는 이자를 부르는 방법이야. 흔히 우리가 은행에다 저금했을 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거든. 자, 내가 만약에 이자를 지금부터 10%를 줄 거야.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10%씩. 매일매일 10%씩 줄 거야. 자, 그랬더니 지윤이가 딱 와서 나한테 1,000원을 입금했어. 그러면 나는 내일 얼마를 줘야 돼, 지윤이한테? 이자로. 10% 이자를 줄 거라니까? 얼마를 줘야 돼, 이자로? 100분에 110? 아, 이자로 얼마를 줘야 되냐고. 100분에 10. 100원을 줘야 되잖아. 네? 이자로 100원. 그러니까 원금이 얼마가 되는 거야? 1,100원이 돼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다시 또 10% 이자를 줘야 되지. 그때 그 10%를 계산하는 걸 지금 현재 나한테 맡겨놓은 요 돈을 기준으로 10%를 잡는 거야. 그럼 이자가 얼마가 돼? 111원이 되지. 그럼 금액이 내일은 얼마가 돼? 1211원이 돼 있는 거야. 111원이 플러스 된 거니까. 즉 이렇게 첫 달에서 넘어가게 될 때는 1,000원에 10%가 이자로 붙는 거잖아. 이게 플러스가 된 거지? 근데 이렇게 넘어가게 될 때는 앞에 있었던 1,100원에 100분의 10%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복리법이라는 거야. 1210원 아니에요? 110원이니까 1210원이지. 어쨌든 이렇게 10원이 더 늘었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써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 내가 A1을 저금했어. 첫 달에. 그러면 둘째 달에 10% 이자를 똑같이 주고 거야. 10% 대신 R라고 하자. R. 그러면 두 번째 달이 딱 되는 순간 원래 있던 원금에다가 100분의 R에다가 A 곱한 게 더해지게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다시 뭘 해야 돼? R% 이자를 또 줘야 되는 거지. 맞죠? 그럼 그 다음 달에는 A 플러스 100분의 R의 A라는 원금에다가 더하기 A 플러스 100분의 R의 A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R을 하게 되는 거지. 맞아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처음은 그냥 A 똑같이 나와. 여기는 100분의 100 플러스 R에다가 A가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럼 여기는 정리하면 얘가 요거잖아. 얘가 요거까지 곱해서 더해버리게 되면 100분의 100 플러스 R의 제곱의 A가 돼버리게 되겠지. 얘가 100분의 100 플러스 A. 맞죠? 얘가 100분의 100 플러스 A. 여기도 곱하기 100분의 R이잖아. 여기 더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보여줄게. 또 진짜 이 단수 못하는 인간들. 공통인수 가로묶기 묶어. 그러면 100분의 100 플러스 A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이잖아. 여기가 A야. 여기가 R에다가 A지. R에다가 A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R에다가 A 곱하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100분의 100 플러스 R의 제곱 A가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복리법이야. 확인되니? 알죠? 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받고 영악하게 돈 계산하는 거, 거기에 얹어서 복리법으로 계산하는 거, 이 두 가지 논리를 같이 섞어서 문제에 적용시킨 게 바로 원리합계라고 부르는 계산법이야.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결국에는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계산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떻겠니?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기엔 너무 빡세겠지? 그래서 이 규칙 찾기 하던 거 있지? 활용해서 하던 거. 이 규칙 찾기 하듯이 똑같이 따라가면 돼. 똑같이. 확인돼요? 그렇게 하나씩 나열해 놓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 규칙이 우리가 찾기 쉬워지니까. 보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규칙 찾기를 적용해서 요거를 계산해내는 게 원리합계다. 자, 그럼 이걸 직접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어디 보면 되냐면 75번 문제를 보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75번. 문제를 지금 보잖아요. 연 이율이 5%고 그 다음에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20만 원씩 12년 동안 저금을 한대요. 그랬을 때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하자. 내가 처음에 첫 달 1년 차가 되겠죠. 돈을 얼마를 집어넣을 거야? 20만 원을 저금하는 거야. 그럼 1년 차에 20만 원 여기다가 이렇게 딱 적는 거지. 20만이라고. 확인되니? 네. 그럼 얘가 2년 차가 딱 되면 이 돈이 어떻게 돼? 이자가 붙겠지. 1년에 5%씩 붙지. 그러면 결국 20만에다가 뭐 하면 돼? 곱하기 1.05를 해버리면 되지. 5%는 0.05니까. 확인돼요? 그럼 얘가 3년 차가 되는 순간 금액이 얼마가 돼? 2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5의 제곱이 돼버리겠네. 앞에 있는 거에 1.05가 한 번 더 붙어버리니까. 규칙이 이제 발견됐지.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간다고? 12년도까지 적용을 한다고. 12번. 맞지? 그럼 12년 차가 딱 되는 순간 2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5에 뭐가 돼? 11제곱이 돼버리게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근데 생각해봐. 지금 이거 저금하는 거야? 돈 빌려주는 거야? 빌리는 거야? 빌리는 거지. 미쳤냐? 이게 빌리는 거냐? 빌려주는 거잖아. 빌려주는 거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자를 악착같이 받아내라 그랬지.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봐. 12년도 말에 대한 원리합계를 찾으라 그랬지. 굳이 12년도 말일날 원리합계 통장 열어서 계산할 필요 있냐?
13년도 초에 1월 1일 날 딱 통장을 열면 이자가 한 번 더 붙어 있을 텐데.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12년도 말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3년도 초에서 계산하는 걸로 해서 한 번을 더 이자를 붙여줘 버리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써보자.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0만에다가 곱하기 1.05에 12제곱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를 이제 쭉 끝까지 봤더니 내가 처음에 20만 원 한 번 딱 저금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보니까 두 번째 달에도 또 20만 원, 즉 매년 20만 원씩 계속 저금을 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번째 2년 차에 또 20만 원을 저금을 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금을 또 해야 되잖아. 내가 통장에 추가로 돈을 더 넣어야 되잖아. 그럼 넣었어. 그러면 이 돈이 3년 차가 딱 되는 순간 이자가 또 한 번 붙겠지. 맞아요? 얼마로 바뀌어 그러면? 20만에다가 곱하기 1.0으로 바뀌어 있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쭉 따라가면 12년도가 되면은 20만에다가 곱하기 1.05가 몇 번 붙겠어? 원래는 12번이 붙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 빠졌잖아. 하나가 또 빠졌잖아. 그러니까 몇 번? 10번이 붙어버리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13년도로 넘어가면 20만에다가 곱하기 1.05에 11제곱으로 바뀌어 있을겠네. 그럼 이렇게 두 번 저금하면 끝이야? 3년 차에 또 저금해야 되지? 맞아? 3년 차에 또 20만 원 저금하는 거야. 그럼 쭉 따라가면 12년도가 되면은 20만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 1.05에 몇 제곱? 9제곱이 되겠죠. 한 번씩 빠지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찾지 말고 끝까지 가서 계속 저금해 간 거야. 그러면 어쨌든 12년도에 마지막에 저금해야 되잖아. 여기 20만 원 딱 들어가고 끝나게 되는 거잖아. 맞니 아니니? 그럼 마찬가지로 20만 원도 어떻게 해야 돼? 이자 붙여줘야 되지? 붙이면 20만에다가 곱하기 1.05가 되겠지? 즉 여기에 항들이 이렇게 쭉 다 나열이 돼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랬을 때 그 원리합계는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네. 확인돼요? 그럼 자, 이거 지금부터 더하자. 자, 더하려고 봤더니 숫자가 너무 커. 그치? 그래서 지금 잘 보니까 여기 제일 작은 애부터 이걸 내가 A1이라고 하자.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위에 있는 애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0만에다가 곱하기 1.05에 몇 제곱이 될까? 2제곱이 되겠지? 그럼 딱 보니까 여기다가 1.05를 곱하면 두 번째 게 만들어지지.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가 제곱이니까 여기는 11번째가 되겠네? 얘는 12번째가 되겠네? 다시 말하면 첫 항 A1이 얼마가 되는 거야? 20만에다가 곱하기 1.05가 되고 공비 R이 1.05인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지. 몇 번째 항까지 합이냐? 12번째 항까지의 합이 되는 거잖아. 이거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산수해야 되겠죠? 계산 엄청나게 복잡하다 그랬지? 왜인지 여기서 나와. 자, S12는 공비가 1.05니까 1보다 크지? 1.05 빼기 1을 한 거 분해 20만에다가 곱하기 1.05 하고 여기다 곱하기 1.05에 1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면 마지막 줄에 보면 아마 1.05에 12제곱이 얼마인지 나와 있을 거야. 네. 대략 얼마래? 1.8. 1.8? 그럼 여기를 1.8로 바꾸는 거지. 확인돼요? 이제 이거 산수해야 돼. 그럼 분모가 0.05 분자는 20만에다가 곱하기 1.05 곱하기 0.8 이거 하는 거지. 계산하게 되는 방법은 분자 분모 따로 계산해서 나눌 생각하지 말고 소수점부터 일단 옮겨. 그럼 여기도 두 개 아무데나 한 군데서 옮겨가면 되지? 약분해버려. 분명히 약분이 어디서 뭐 돼. 여기가 그러면 21로 바뀌어버리지? 맞아요? 그러면은 요 8도 하나 넘기고 0 하나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럼 뭐가 돼? 42에다가 곱하기 8이 돼버리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최대한 줄여서 약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산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총 336만 원을 저금하게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자, 잘 생각해봐. 12년 저금했지. 우리가 총 넣은 원금이 얼마일까? 20만 원씩 12번 넣었지? 240만 원씩 버는 거야. 그치? 336만 원이 되겠지. 이자가 거진 100만 원 가까이가 붙었지. 근데 저게 12년 연이 아니라 월이었다고 생각해봐. 이자 엄청나지? 한 달에 거진 1년 딱 지난 거잖아 지금. 1년 딱 지났더니 100만 원 번 거야 그냥. 그럼 저 돈이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씩 낸다고 생각해봐. 1년 딱 지나면 1000만 원 번 거야. 그치? 이 복리법이 이래서 되게 무서워. 여담이지만 되게 무서워. 복리법이. 이자가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마무시해. 이걸로 내가 저금하니까 지금 돈을 벌 생각에 가슴이 설레는 거지. 빌린다고 생각해봐. 미쳐버리겠지? 그치? 근데 요새 연 이율이 지금 보통 이율이 7%, 8%, 싸야 7%대야. 싸야 7%대야. 선생님 예전에 사업할 때, 학원 할 때, 그때 국가에서 빌릴 때 2%대 이자 빌렸었거든? 2%대면 진짜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 근데 이번에 갱신하면서 은행 갔더니 8% 달래, 8%. 그 대충 이자 계산해봤더니 1년에 거의 돈백 가까이 나가더라고. 어마무시하지? 그래, 이렇다니까? 근데 이게 복리로 계산이 돼버리니까 무서운 거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무서운 걸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정확하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 무서운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계산하는 거 지금 선생님이 쓰면서 이렇게 표 그려서 하나씩 다 찾았지?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찾으면서 따져가. 따지면서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상황을 바꿔봐. 만약에 이게 20만 원씩 저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달 20만 원씩 갚는다라고 생각해봐. 돈을 갚는 거야. 빌린 걸 갚는 거야. 그럼 굳이 여기서 계산할 필요 있어? 이자 한 번 더 낼 필요 없잖아. 갚을 때는 어디서 계산하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땡 하고 갚고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악착같이 받아내거나 악착같이 돈을 들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돈을 빌린다와 빌려주는 거랑. 그치? 그리고 어쨌든 계산을 하게 될 때는 매달 이렇게 저금에 들어가는 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 보면 이렇게도 나와. 똑같이 저금하는 문제거든? 매달 20만 원씩 저금을 한대. 근데 이런 게 하나가 추가가 돼. 물가 상승률이 5%가 추가가 된다? 물가 상승률이 5%, 은행 이자도 5%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저금을 그냥 20만 원씩 매달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평범하게. 근데 이 새끼가 머리를 한 번 더 쓰더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저금하는 금액을 늘린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1년 차에 내가 20만 원 저금했지. 2년 차에는 20만 원을 저금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저금하는 거야? 20만 원 곱하기 1.05를 곱한 걸 저금하는 거야. 3년 차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으니까 5%가 두 번 올랐잖아. 20만 원 곱하기 1.05의 제곱만큼을 저금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마지막에 모였을 때 20만 원 곱하기 1.05의 12제곱이 모두 다겠지. 물가 상승률만큼 늘어난 거를 똑같이 적용을 시킨 거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지? 에이씨, 그지 같은 건데. 여기다 20만 원 곱하기 1.05를 저금하겠다는 얘기야. 물가 상승률 5%를 고려한 금액을 저금했대. 그럼 여기에 이자가 붙으면 얼마가 돼? 제곱이 되잖아. 마지막에 여기가 11제곱이 되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돼? 12제곱으로 바뀌어 있겠지?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저금을 할 거야. 그럼 앞에 있던 금액에서 5%가 상승된 만큼 저금을 해줘야 되지. 여기가 20만 곱하기 1.05에 제곱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 쭉 따라가면 여기가 똑같이 주연아 거기 들어 11제곱이 돼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가 넘어오면서 똑같은 애가 나오겠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게 몇 번 나오는 거야? 그냥 12번 저금한 거랑 똑같아. 문제가 이렇게도 바뀌어.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원리합계라는 것까지 얘기를 다 해봤어. 자, 오늘 배운 것들의 크게 나누면 3개인데 엄밀히 말하면 2개 배운 거랑 다름이 없어. 첫 번째 등비술의 합공식 가르쳐줬지? 그리고 그 합공식을 통해서 합에 나와 있는 식의 모양을 통해서 일반항을 다시 도출해내는 방법. 공식으로 그냥 풀어보려고 얘기했었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등비술의 합을 활용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곧 원리학계랑 똑같은 얘기잖아. 원리학계도 어떻게 보면 활용의 한 방법이잖아. 단지 돈의 연관을 지어버리면 원리학계가 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활용, 도형 가지고 하면은 등비술의 합 활용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둘은 결국 다 일반항 찾기 해야 되는 거. 근데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리로 찾으려면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려서 직접 하나씩 적어봐야 된다. 적으면서 문제 풀어라. 아시겠죠? 건방지게 나는 머리가 좋아서 안 그래도 되는데요. 죽일 거야. 무조건 그려서 문제 푸는 걸로.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크게 2가지, 넓게 보면 3가지 한번 해봤으니까 오늘 숙제 끝까지 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55쪽까지가 숙제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조금 바쁘거든요. 수요일 날 수열의 합을 다 할 거야. 수열의 합은 공식 가지고 그냥 하는 거라서 특별한 게 없어. 수열의 합을 다 할 거고 금요일 날 점화식을 다 할 거야. 금요일 날 수학적 기납법에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쭉 해서 173쪽까지 수업을 할 거야. 그러면 174쪽이 하나가 B거든? 174쪽이? 맞죠?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마지막 수업 딱 하고 마칠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은 사실은 내용 자체가 되게 많이 어려워. 증명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문제 풀이하면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갈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그때 가서 한번 쳐다보면 그때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한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걸로 만족합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질문 있습니까?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없어요? 확인돼요? 그럼 오늘 숙제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155쪽? 155쪽이 단원 마무리 끝이야? 그럼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까지 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확인되지? 갑시다.